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2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정확하게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표분석을 풀기 위한 이제 두 번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갖고 이제 강의에 임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클러가 충분히 오랫동안 고수하기만 하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분석을 처음 접하면은요, 원리가 됐든 아니면 이것에 적용이 됐든 여러분이 좀 어렵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 어렵지? 난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누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았을 때에 이해가 되고 스스로 내 것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들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원리 이제 추가로 배우고 나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개념 한번 살펴보시면요. 분수꼴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는 거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표분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가 될 때에 활용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비율이 기존 값보다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볼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비율이 기존 값보다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분자가 증가하고 분모가 감소하는 경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 분수꼴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거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분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모라고 하는 아이들은 작아질수록 이전에 비해서 숫자가 작아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건데 2번과 3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2번의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분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숫자가 커지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분모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원리 분모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분수꼴이 비율이 기존 값보다 증가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 원칙이 얘잖아요. 근데 분자는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분모가 엇나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내가 원하는 목표인 기존 값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훨씬 더 많이 잘하면 됩니다. 즉, 분모가 증가한다 라고 해도 이것의 정도보다는 분자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면 그것이 결국은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분모의 감소율과 분자의 감소율이라고 하는 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모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분모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 잘하고 있죠. 엇나가고 있는 애는 분자입니다. 분자가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고 있어요. 이걸 압도할 만큼 분모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하면 숫자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기존 값보다 작아질 때에는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야겠느냐. 산수죠. 이번에는 숫자가 작아져야 되니까 나누어주는 숫자인 분모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작아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엇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번에 뭐가 엇나가고 있습니까? 분자가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된다? 분모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된다. 세 번째 경우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분모가 엇나가고 있습니다. 분모가 증가해야 되는데 작아지고 있지만 이 아이를 압도할 만큼 분자의 감소율이 크다면 전체 숫자는 작아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킬러 문항, 그 중에서도 킬러 선지, 보기, 트릭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이 분수꼴의 증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암기해야겠다. 막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이제 강의를 다 듣다 보면은 반복해서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저절로 암기가 되는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기출을 보시면은요. 표는 갑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표 분석의 원리, 한 가지 원리를 이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문항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선지, 일부 보기를 이제 발췌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봤더니 2005년 대비 2010년에 중위소득의 50%의 증가율은 최저생계비의 증가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때와 이때를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주어진 것을 적어보면요. 중위소득분의 최저생계비가 2분의 1이었다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5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분수꼴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 이거 완전 산수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분수꼴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이때에 중위소득의 증가율과 최저생계비의 증가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요. 중위소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활용이 될 거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선을 활용을 하지만 일단 이 아이는 상대적 빈곤에서 활용이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절대적 빈곤에서 활용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증감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수꼴인데 점차로 작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크게 나누시면 이제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숫자가 작아지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나누는 수는 커져야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 원리인데 우리가 그 이외에 두 가지 방향성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는요. 그냥 편하게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씩 엇나가는 경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분모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 방향성이 엇나가는 것을 하나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데 누가 더 크게 감소해야 된다? 얘가. 그죠? 이 아이는 이제 분자가 엇나가고 있으니까 분모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훨씬 더 큰 역할로 변화할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단서 조항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단서 조항을 보시면은요.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최저 생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 분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문제에서 지워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다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케이스만 남죠. 요것만 남는데 자, 분모는 우리가 상대적 빈곤, 그죠? 분자가 우리가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절대적 빈곤의 변화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최저생계비의 증가율보다 높구나 라고 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리한 친구들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의 증가율인데 이 아이는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위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절반으로 이제 잘라서 증가율을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중위소득의 증가율로 풀어도 증가율 자체는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100에서 200으로 수치가 변했어요. 증가율이 얼마냐? 라고 하면 100% 나옵니다. 2배 증가.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제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양쪽을 동일하게 50% 절반씩 깎았습니다. 50에서 100이 됐습니다. 증가율이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가 동일한 기준을 동일하게 이제 삭감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중위소득의 증가율로 환산해서 푸셔도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았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풀리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것과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 분석의 기본 원리는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을 봤더니요.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후 준비 여부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을 이제 한번 보면은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1994년보다 2002년 모두 50대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표를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이것도 보시지만 동시에 선지나 보기를 한번 훑으면서 내가 이 표에서 해석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빠르게 스캔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선지 같이 본 건데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일단은 1994년과 2002년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다. 시기별로 차이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이제 응답을 하게끔 했습니다. 20대한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0대 중에서 36.8%라고 하는 것이고요. 30대는 57.4%와 같은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0대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만약에 20대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요만큼이 30대 역시 100명이라면 57.4%만큼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스스로 해야 된다, 가족이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100명 중에서 스스로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6%,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한 사람이 88.5%, 국가라고 한 사람이 2.9%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얘랑 합쳐서 100%가 나온 게 아니다. 이 문항 하나, 요 문항 하나에 대해서 각각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1번 선지로 넘어가시면요. 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누가 가장 많겠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시된 거는 퍼센트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1994년에 누가 가장
숫자가 많을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응답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지금 50대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쵸? 50대가 가장 비율이 높고 2002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50대가 가장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수라고 하는 절대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대는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50대가 100명이었어요.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는 대략 뭐 90도 넘어가겠죠. 100명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3배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 100명 정도 이제 된다. 어림잡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60명밖에 안 되니까 비율만 알 뿐이지 실제 절대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94년과 2002년 모두 50대가 가장 높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라고 대답한 사람 누가 제일 비중이 높냐? 여기부터 틀렸죠? 지금 60세 이상이 가장 높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는 거 빠르게 알 수가 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1994년과 2002년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상대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숫자가 커지느냐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증가, 여기서 증가, 감소. 아니죠. 그쵸? 이미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1994년과 2002년 모두 노부모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치를 주어졌는데 절대치를 알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연령대를 보시면요.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비중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2002년도 한번 볼까요?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쵸? 지금 우리가 100명이라면 20대가 100명이라면 30대가 100명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 20대 대 30대 대 40대 대 50대 대 60세 이상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대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중에서 절반 이상 그 중에 90% 정도 86%, 84%, 86% 각각의 집단에서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당연히 절반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94년과 2002년 모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노부모 부양을 스스로의 책임이다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는 50대, 그쵸?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5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비율도 가장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고요. 2002년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높기 때문에 틀린 답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요. 이게 표분석의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루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1을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표분석의 원리가 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가를 보겠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의료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부조에 해당을 하죠. 나를 보시면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고용주가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서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연금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일단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 자료 2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제 A와 B와 C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A 지역에서 가에 해당하는 제도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2.8%. 그 다음에 나의 제도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4.2%. 그 다음 B 지역에서는 6.0, 6.2, 3.2, 6.4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단은 이제 가나를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공부조, 사회보험.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에도 그냥 내가 가나 했으니까 여기 넘어가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가나 옆에 헷갈리지 않도록 써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1번 선지부터 이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제도의 경우, 자, 상호 부조는 공공부조다 가로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상호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험이니까 나제도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A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4.2%죠. 이렇게 나쁜 겁니다. 부조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까봐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경우, 강한 제도의 경우에는 A에서 C 지역 중에서 B 지역의 수급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가를 살펴볼 텐데, 자, 지금 B 지역의 수급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한테 일단 제시된 것은 상대치입니다. 그런데 절대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파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시면 B 지역이 6.0%로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위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2.8명, 100명이라면 6명인 것이지만 실제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는 뭐 1000명이고 여기는 1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비율이 작더라도 실제 수급자 수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 수도 높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틀렸죠. 3번 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의 경우 A에서 C 지역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6.0%를 초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 공공부조, 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0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과한다라고 하면 6.0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B지역 수급자의 수가 A지역 수급자의 수의 2배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은 우리가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가를 따져보라는 얘기고요. B지역의 수급자 수, 요거 여러분들 체크를 항상 하는 버릇을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대치 주어졌는데 알아보라는 건 절대치인데 이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추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B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6.0%고요. A지역은 2.8%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A지역이 몇 명인지 B지역이 몇 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예 판단할 수가 없어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A지역이 C지역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뭐 대비 뭐뭐라고 하면 이 대비 앞에 있는 아이가 기준. 그래서 분수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분모에 간다라고 하는 거 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대조다라고 하면 보험입니다. 그래서 나분의 가의 B를 A지역과 C지역을 구분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A지역의 가는 2.8,
나는 몇입니까? 나는 4.2. C지역을 봤더니요. C는 3.2분의 그 다음에 이 아이는 6.4입니다. 자, 이랬을 때 비율 어떻게 구하냐? 아, 숫자 너무 분수라서 어렵다. 여러분 이것도 팁을 드리면은요. 일단 여러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숫자는 2분의 1입니다. 절반이냐, 절반보다 안 되냐, 더 되냐. 이걸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봤더니 이 아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어떻게, 얘는 곱하기 100해서 어떻게 나눠봐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4.2예요.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분자가 2.1이어야 되는데 2.1보다 2.8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5번 정답.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꼴의 증감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실제 이 문항이 출제가 되었을 때 다들 이제 기겁을 했던 문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표에서 어떤 단서장을 주었느냐. 전체 가구 수랑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주었는데 이것이 언젠가 활용이 될 것이니까 주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답이 없다. 이 문제는 포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여러분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얘는 뭐 감소하고 있고 얘도 감소하고 있고 얘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얘는 1을 넘어갔다가 안 넘어가고 얘는 0.5를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얘는 아니었다가 높아지고 있고 너무 자세하게 처음부터 분석을 하면 힘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요. 이 아이가 1이라고 하는 것, 이제 혹은 100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의외로 문제가 또 쉽게 풀립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하실 때에는요. 요 지점들을 내가 활용하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빈곤율은 생략할게요. 절대적 빈곤율이랑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숫자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모가 큰 거죠. 1보다 넘어갔어요. 이러한 모양새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때의 기억, 선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부합을 이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B국을 이제 끊어서 C국을 볼 때 이 수치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봤더니 B국의 경우에는요. 이 아이가 상대적 빈곤율 분의 절대적 빈곤율인데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치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국의 경우는 상대적 빈곤분의 절대적 빈곤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 수치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분수꼴. 오늘 강조해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또 적용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항 첫 번째 이제 케이스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숫자가 작아졌다라고 하면 분모 어떻게 된다? 분모가 커지고, 그죠? 요거 너무 좁으니까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적어보시면요. 자, 분모는 커집니다. 분자는 작아집니다. C국도 요 케이스 보시면요.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는 방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각자가 하나씩 엇나가는 케이스를 적어달라 그랬죠? 분모가 엇나갔다. 분자가 엇나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모가 엇나갔어요. 그 다음에
분자가 엇나갔다 라고 하는 케이스를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엇나가는 케이스에서는 뭐가? 나머지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면 된다. 이 아이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고 이 아이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단서 조항을 이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은요, 일단 B국에서는요, 분자인 절대적 빈곤 가구 수 헷갈리니까 다시 적어드리면 자, 절대적 빈곤 가구 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 가구 수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맞는 선지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C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뭐예요? 분모인데 이 이야기는 분모가 감소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지워지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를 지울 수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뭐 다 추가적인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분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증가를 하지만 분모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를 몰라서 이 아이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같은 원리로 우리가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자, 이번에는 조금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제 끊어줬고요. 이번에 A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때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도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면은요. 일단은 A국에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상황이다?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국도 B국과 같은 경우를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남았겠죠? 그런데 지금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높은데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요.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제 기억과 니은을 살펴볼 거라서요. 디귿과 리을은 이제 일단 패스하고 다음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와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쉬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선생님이랑 이제 1번, 2번 이제 넘기고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트릭은 뭐냐? 전년과 대비하여서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요. 역시나 우리가 빈곤율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 가구 중에서 이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상대치를 묻고 있고 절대치를 파악하라고 준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년과 대비하여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와 이때의 시점을 비교하는 건데 상대적 빈곤의 비율은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의 비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율 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 가구 수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여기가 1000가구였어요. 전체 가구가. 근데 이때는 100가구다 라고 하면 변동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은 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 수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랑 이제 밑줄친 디귿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2009년 대비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010년에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5%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판단하려면 일단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요. 여성 근로자의 남성 대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율은 남성 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눠 놓았는데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5%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61.3%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의 임금 비율은요. 62.6%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맞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전체랑 똑같은 비중을 예전에 비해서 내가 전체 중에서 동일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속도가 같다라는 의미이고 0.1이 됐든 0.01이 됐든 내가 이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빠르게 속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 푸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도 선생님이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A지역, B지역, C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풀 때에 다소 이제 어렵게 느껴졌던 아이들인데요. 요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나 중에서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입니다. 공공부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 사회보험인 것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각국은 A, B, C 세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B지역 전체 인구는 A지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2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전체와 A지역, B지역, 그리고 C지역의 비중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봤더니 A지역과 B지역은 우리가 몇 대 몇인지 문제에서 알 수가 있는데 모르는 게 C지역입니다. 이때에는 그냥 여러분 편하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그쵸? 전체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1 곱하기 3, 그죠? 그냥 단순하게 적을게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4 하면 8이고요. 그 다음에 7x를 했더니 4가 나오죠? 요거 계산을 풀어보시면요. x는 이제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 아이가 3분의 1을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분수식은 계산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이 아이를 1이라고 하고 이 아이는 3이 되고 이 아이는 6의 비중을 가지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이기 때문에 숫자를 우리가 3, 6, 1 이렇게 풀기보다는 300, 100 단위로 맞추는 게 좋으니까 600, 100, 1000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구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원리만 알면 이제 쉬운 문항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6번의 답을 실제로 풀어보시면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공공부조냐 사회보험이냐 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의 관건은 요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라는 건데요. 지금 한번 단서 조항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남성 수혜자다, 여성 수혜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남성 인구 분의 해당 지역 남성 수혜자의 수를 이제 100분위로 나타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보시면은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알아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힌트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추가 단서가 있습니다. 자, 전체의 평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단이 이제 2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요 식 있죠? 뭐 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만 자, 뭐 9.6, 9.8, 10 이렇게 해서 각각의 거리의 비를 역순으로 한 게 비중의 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다면 그냥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차이는 0점인데 이 아이도 차이가 몇입니까? 0.2. 그러면 비율이 1대1이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지금 여기의 차이는 0.6인데 여기의 차이는 0.2입니다. 그쵸? 자, 0.6 대 0.2면 1대 3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얘가 3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환산을 하실 때에는요. 일단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A 지역의 전체 인구를 100, 1000, 뭐 B 지역을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당연히 무한합니다. 얘를 뭐 500, 500, 그 다음에 얘를 1대 3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산이 살짝 이제 복잡해지니까 2와 이제 4라고 하는 숫자를 고려해서요. 얘를 이제 2000씩 동일하게 맞춰주면은요. 남성 500, 여성 500, 그 다음에 남성 500, 1000씩이죠. 2000이니까 1000, 1000, 500, 1500 이렇게 숫자를 맞춰놓고 푸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곱하는 거는 산수이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이제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자, 답이 또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시는 게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선생님이랑 이번 강의에 살 문제가 이제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요것만 정신 차리고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봤더니요. 각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2가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성별이고요. 하나는 국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시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내국인, 외국인, 남자, 여자 주어졌는데 합계가 주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중이 몇 대 몇인지 합계를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준 거라서요. 이 아이도 여러분 이제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2000과 1900은 1만큼 거리가 이제 100인데 1로 환산을 할게요. 1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 아이는 5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역순을 적어주면 5대 1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여기는 1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7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역순인 7대 1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겠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1, 2번만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요. 1번 보기 보겠습니다. 2000년에 내국인 남자 근로자 임금 총액에 대한 외국인 여자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는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자, 2000년입니다. 일단 여기죠. 내국인 남자 근로자 임금의 총액에다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여자 근로자 임금의 총액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여러분들 이제 불안하시면은요, 각각의 이제 합계와의 거리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5만큼 떨어져 있죠? 1만큼 떨어져 있죠? 5대 1이다 라고 하는 비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임금이 얼마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평균 임금 곱하기 인구이기 때문에 내국인 남자가 2,000이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5명이 받는 거다. 이때가 총액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 여자의 경우에는 $1,000를 받는데 비중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2분의 1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비중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내국인분의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구하려면 이걸 활용해야 되고요. 남자와 여자의 비중이 얼마냐라고 하는 정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선생님이 뒤에 공 2개 지울게요. 21에서 25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가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중에 따라서 15와 17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분수식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제일 커야겠죠. 분자는 제일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가 되려면 여기죠. 분모는 작아야 되고 분자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소일 때 이것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아이는 이제 나누어지지 않지만 이 아이는 5분의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5분의 3을 초과하는데 지금 2번에서는 5분의 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 평균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때에 최대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리 다 배웠던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랑은 이제 1번만 풀어보는 문항인데요. 너무 쉽게 이제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에서 64세의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비교 시점이 요때와 요때입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2% 증가한 게 100이다 라고 놓고 이게 98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죠. 인구가 100명이었다면 98명으로 줄어든 거니까 적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일단 선생님이랑 풀 문항들은 다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은 이제 주제별 표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요. 내가 각각의 원리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가 라고 하는 것이라서요. 요거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 원리 한번 쫙 선생님이랑 오늘까지 한 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142페이지의 교재에 나오는 꿀팁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주제별 표분석으로 만날 때에는 이거 완성된 상태에서 미리 문제 풀어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 만나요.